안녕하십니까. 영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뉴스데스크의 뉴스보이입니다. 먼저 정치 뉴스입니다. 브렉시트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나이젤 파라쥐가 만든 신당 브렉시트 파티가 여기저기서 기세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5월 23일에 실시될 유럽의회 위원 투표에 영국 유권자들이 참가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정치 뉴스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아 보이고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영국에서 제한적이나마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뉴스가 가장 크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메이 수상이 화웨이가 영국에서 5G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뉴스를 톱으로 뽑았습니다. 메이 수상은 화웨이가 영국에서 라이브 G 네트워크 설치를 국가안전회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형 업체에게 핵심 시설을 제외한 안테나와 같이 제한적 부분에서 설치를 할 수 있게 허가한 것이라고 에일리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메이 수상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23일 화요일에 내려진 것입니다.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았다는 미국 정보기관의 비난이 쏟아진 지 며칠밖에 되지 않고 영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 시큐리티 센터에서 화웨이 시설이 국가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5개의 나라 미국, 카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보기관들이 유사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서 더욱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은 법적으로 정부 정보기관과 협력하여야만 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판가들은 중국 회사가 국가의 통치기관과 실제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중국 정부가 화웨이에게 영국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연탐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영국 통신망을 아예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 광실 뉴스입니다. 올해 98세의 필립공은 97년 10개월을 살고 1987년에 사망한 앨리스 공주를 추월하고 있습니다. 2년 전 96세의 나이로 공적인 업무에서 완전 은퇴를 선언한 필립 공작은 35,747일째 살고 있습니다. 현종하는 황실 남자들 중에는 가장 나이가 많은 것은 물론 사망한 남자들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그로체스터 공작 부인은 102살까지 살았었고 현재 여왕의 어머니는 101살에 작고하셨습니다. 필립 공은 1921년 6월 10일에 그리스의 섬 코프에서 그리스의 안드레이스 왕자와 덴마크의 앨리스 공주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임무는 1952년 2월 6일 엘리자베스 공주의 남편이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필립 공작은 은퇴 후에 스코틀랜드의 샌드링햄에 있는 선과간의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필립 공은 올해 운전 중 마주오는 한국 기아 자동차 소울과 충돌 사고를 일으켰었지만 상처 하나 없이 전복된 차량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필립 공의 랜드로버와 충돌한 후 차체가 뒤집어진 기아 소울 차량을 운전하던 어린 딸과 엄마는 극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립 공은 사고가 있은 후 48시간도 안 되어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또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 파바라치의 카메라에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경찰 측에서 자동차 사고의 원인 제공도 필립 공이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법적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황실에 통보하였습니다. 필립 공은 그의 운전면허증을 공식적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용시술 부작용에 관한 뉴스입니다. 잉글랜드 정부가 미용시술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하였습니다.
잉글랜드 보건부는 곧 시행될 BBC 위 빅토리아 더비셔가 진행할 프로그램은 대중들에게 필러, 보톡스, 성형수술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용 시술 부작용이 심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치료비도 다룰 것이라고 첨언하였습니다. 영국 미용 성형협회의 회원인 노라 누젠트는 이 캠페인을 원칙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누젠트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증가율과 수술 이후 알맞은 치료법과 부작용에 대한 교육률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필러는 의약품처럼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니라도 필러를 구입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필러는 자가 투입 시 붓기와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드물게 피부 밑에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수술이나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실명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누젠트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외 원정 성형의 경우 수술 당일까지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합병증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BC 위 빅토리아 더비셔의 프로그램과 뉴스비트가 의뢰하고 델타폴이 실시한 18세에서 30세 여성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에서 83% 가동과 건강상의 위험이 우려되지 않을 경우 신체의 일부를 성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3월, 웨일스 정부는 필러를 라이센싱 시스템에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인 시술자의 국가기록부인 세이브 페이스는 2017-18년에 미등록 시술자에 의한 미용시술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사항을 934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선 어떤지 뉴스보이가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